그래서 약을 지어 먹이려고 왔습니다.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으니 신경 좀 잘 써주세요. 글쎄요. 이분은 지금 약을 먹을 때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가임기 여자라면 느껴지는 맥이 있는데 이분은 그 맥이 전혀 잡히질 않네요. 핵이라고 느껴지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무래도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맥으로 불임을 맞춘다는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믿으셨는지 얼굴이 하얘지시더니 저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저는 결국 불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제가 나팔관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서 난자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지난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설마 제가 불임이나 난임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시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끝에 결국 불임 진단을 내리시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는 병원을 떠나갈 것처럼 소리 지르시며 통곡을 하셨거든요. 불임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집한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처럼 통곡하신 어머니 앞에서 제가 감히 충격을 받은 티를 낼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그나마 저를 신경 써주셨던 게 임신 때문이었는데 5대 독자 기다리던 시댁에 그것도 아들답게 망친다며 반대했던 며느리가 하필이면 노력해볼 여지도 없는 불임이라는 사실은 너무 큰 잘못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가뜩이나 무슨 일이던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모두 제 탓이라며 욕하고 괴롭히시던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불임이라는 잘못으로 대역죄를 저은 듯 더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맞지 않은 공학 때문인지 남편이 감기만 걸려도 제 탓이라며 저를 혼내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불임인 저를 용서하실 리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아이라도 낳아야 인정받고 결혼 생활을 펼칠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는 몸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역시나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끔찍이도 싫어하시게 되셨고 저는 입에 참아 담기도 어려운 험한 말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를 받아준 게 아니었는데 니들 궁합 다 보고 그때부터 갈라놨어야 하는 것을 내가 점에 무뎌져 결혼을 시켰더니 기어이 이런 사단이 나는구나. 그동안 진혁이 사업 지지부진한 것도 전부 네 탓 아니니? 걔 작년에 쓰러진 것도 전부 네 탓 아니냐고? 그런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네 년이 우리 집안 핏줄까지 끊어내려고 하네? 내 아들 인생 망가뜨리려고 네가 작정을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죄송하다는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말이나 해라. 말만 하고 계속 내 아들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너는 이 꼴을 보고도 내 아들 끼고 살고 싶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꼴을 기어이 보겠다는 거야? 너 정말 이기적이고 못됐구나. 네가 조금이나마 내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발로 이 접에서 나가야지. 어떻게 계속 이러고 있을 수가 있니? 양심이 있으면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이혼해. 기어이 이혼까지 요구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나날이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이혼을 할 수도 없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도움도 저의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떼어내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저를 피말리게 괴롭히셨거든요. 차원이 다른 구박과 괴롭힘에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저를 괴롭히시는 건 참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무 잘못 없는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가신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 정말 모르셨던 거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딸 자식 시집 보내면서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없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설마 다 알고도 결혼시킨 거 아닙니까? 내가 일체 반대하던 결혼이었는데 기어이 시키는 것도 이상하더라니. 혼자 자식 키운 나를 무시해서 이런 하자 있는데 처리하고 싶어서 우리 집에 떠넘긴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자라니요. 떠넘기다니요. 즉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작 힘든 건 애들일 텐데 똑같이 자식 키우신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친정까지 쫓아가셔서 저희 부림이 저희 부모님의 탓인 양 비난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가족들 모두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지켜보신 부모님은 기어이 제게 이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너 정말 그러고 살 거야? 이럴 거면 그냥 이혼을 해라. 그렇다고 어떻게 이혼을 해? 나 남편 사랑해.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어떻게 헤어져? 그런 너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 해?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하는 시어머니 견디면서 살 수 있겠니? 너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못 본다. 너는 부모 속에 대못 박으면서 계속 지낼 수 있겠어?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저였지만 저 때문에 같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점점 버틸 자신이 없어졌어요. 시어머니고 부모님이고 모두들 이혼을 하라고 하시니 결국 나 하나만 욕심을 버리면 다 해결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내가 남편을 떠나야 남편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었네요. 생각해보면 제가 더 좋아서 한 결혼이었으니 착한 남편이 제가 불쌍해서 견디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죄인이 된 심정으로 괴롭힘을 견디다 못했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니, 그러지 마. 우리 어렵게 결혼한 것도 맞고 지금 서로 힘든 거 맞지만 이런 걸 같이 이겨내야 부부 아니야? 어머니도 저러시다 마시겠지. 나는 애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신만 있으면 돼. 임신 못하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남편은 당연히 저를 붙잡았지만 그때는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여력이 없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으로 힘들어하는데 제 문제까지 해결하려 시어머니와 다투는 남편을 보며 내가 그 사람 인생에서 빠져줘야 그 사람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이혼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더 못 버티겠어서. 어머니 맨날 나 보면서 욕하시는 거 듣기도 지겹고 해 못 가진다고. 당신 발목 잡는다고 죄인 취급당하는 것도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당신 말대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돼? 그리고 나 당신한테도 죄인 되고 싶지 않아. 당신도 지금이 아예 없어도 된다.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괜히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서로 상처 주고 받을 바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맞다 싶어. 우리 아직 서로 중반이고 이제라도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놓아주자.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그렇게나 단호했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늘 남편에게 먼저 의사를 묻고 따르던 제가 그렇게나 확고하게 이혼 얘기를 한다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꽤 충격이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은 안 된다며 버티던 남편도 결국 힘들다는 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희들은 합의 이혼으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그 도장 한 번에 제 행복하면서도 힘들고 지쳤던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이라 그런지 지지부문한 문제 없이 깔끔하게 서류 정리되었지만 제 마음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겨우 3년간의 결혼 생활임에도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제 입으로 이혼을 요구해놓고 저는 도통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게 미안하다며 저의 행복을 빌어주겠다고 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고통이 너무 컸던 건지 저는 이혼 후에도 좀처럼 마음을 풀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겨우 많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결혼 전까지 열심히 하던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야 그런 일을 간섭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괜한 짓을 한다며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고서는 봉사를 다니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봉사를 다니는 일이 제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마치 결혼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익숙하고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덕분에 저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부터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원까지 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다니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아 자존감이 떨어진 제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뒤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이 일과 봉사만 다니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치여 힘들어져도 봉사를 다니면 그들에게서 위안을 받았기에 그렇게 조금씩 회복을 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지냈던 저는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나 문득 전 남편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이혼을 한 뒤로 저는 억지를 쓰듯 전 남편을 잊으려고 노력해왔어요. 괜히 미련이 생길까 싶어서 지난 몇 년간은 알 수 있어도 일부러 찾지 않았던 전 남편 소식이었지만 제가 스스로 회복을 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전 남편의 소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의 사업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죠. 시공도 많이 하고 꽤 이름을 알린 듯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하면서 자기 사업을 차리고 어려움이 많아 고생하던 사람이 저와 헤어지고 나서부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기쁘면서도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괜히 미신 같은 걸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부터 잘 되는 것을 보니 괜히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던 시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았나 싶어 우리가 이혼을 한 게 다행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았었구나 싶은 생각에 그 후로 전 남편의 소식을 찾기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줘야 그 사람, 나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도 이제는 어떻게든 제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타이밍인지 얼마 뒤 저는 그토록 궁금했던 전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상상하고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잘 지내는 줄 알았던 전 남편이 하필 제가 봉사를 하던 무료급식소에 노숙자 같은 허름한 차림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왔기 때문이었죠. 사업이 대박났다면서 왜 그런 꼴로 공짜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의아했던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척 자리를 피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걸로 마주치면 서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서 전 남편이 신경 쓰였던 저는 차마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진혁씨, 나야. 이런 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잘 지냈어? 아, 당신 여기서 봉사하는구나. 뭐 보다시피 나는 이런 꼴이지. 그럼 여기는 밥 먹으러 온 거야?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뭐 불경기잖아. 그렇게 됐어. 이혼한 전 남편의 사정을 물어보는 게 맞나 싶다가도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싶었던 저는 전 남편을 데리고 근처에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다른 것보다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에게 따끈한 밥을 먹이고 싶었거든요. 국밥집으로 들어가 메뉴도 보지 않고 밥을 시킨 저희 두 사람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잠시 연애를 하기 전 저희 두 사람의 제의를 했던 그 영식 식당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처럼 저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제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동안 그 사람은 며칠 굶기려다 한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더라고요. 고마워. 사실 요 며칠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 덕분에 오랜만에 따뜻한 밥 먹었네. 그럼 이제 말해봐. 대체 어떻게 된 일이길래 당신이 이런 걸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거야? 사업이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돈 다 어쩌고 이러고 다니냐고. 그리고 당신은 집에 밥 줄 사람도 없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사업은 반년 전쯤부터 어려워져서 결국 폐업 처리를 했고 어머니 우리 이혼하고 계속 아프시다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 몇 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에게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하기엔 아직 저도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그렇다고 당신이 안타깝게 생각할 건 없어. 어머니가 너무하셨다는 건 나도 모르지 않으니까. 남한테 상처 준 거 돌려받으신 것이 뭐. 그래도 살아계실 때 당신한테 직접 사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쉽네.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받겠어. 나도 다 잊고 산지 오래야. 벌써 5년도 더 지났잖아. 그래. 그래도 나는 나 때문에 괜히 상처받은 당신한테 언젠가는 잘못 빌고 싶었어. 나한테 상처 주시더니 말년이 편하지 못하신 시어머니 불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 잃고 혼자가 된 전 남편은 불쌍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나도 편해지려고 했더니 어쩌다 사업까지 팔아먹고 이런 꼴로 있는 건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이제 마음 정리는 다 되었다고 싶었는데도 옛 정 때문인지 괜히 그 사람이 안쓰러웠던 저는 그 자리에서 긴 말하지 못한 채 연락처만 남기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해.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가끔 이렇게 밥이라도 사줄 테니까. 괜히 돈 없어서 바꾼지 말라는 말이야.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는 어쩔 건지 전 남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거기 더 있었다가는 괜히 옛 추억에 잠겨 재결합이라도 하자며 미련이라도 떨까 싶었던 저는 연락처만 남긴 채 서둘러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그 남자 성격에 나한테 연락을 할까 싶은 기대는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왠지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사람에게서 정말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 기니 할 얘기가 있다는 말에 저는 주저없이 전 남편을 만나러 나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은 제게 솔직한 심정을 내보였어요. 사실 나 그날 당신 거기서 있는 줄 알고 일부러 찾아간 거야. 마지막으로 당신이 주는 밥 먹고 싶었거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실수였네. 막상 당신 보니까 더 못 죽겠더라. 당신 설마 사업 망했다고 죽으려고 그랬어? 미쳤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그땐 그랬어. 열심히 하던 사업도 망하고 우리 이혼하게 만든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왜 힘들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랬는데 당신 보니까 다시 살고 싶더라. 나 그동안 당신 잊은 적 없었고 지금도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질긴 목숨 들고 당신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뭘 어쩌겠어. 당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건 맞지만 이제 와서 어머니 탓만 할 것도 없지. 불임인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겠어. 난 그런 거 상관없다고 말했잖아. 그 말 정말 진심이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내가 왜 계속 혼자 있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당신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놔줬지만 당신도 계속 혼자라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물론 염치 없이 지금 이런 걸로 봐달라는 거 아니야. 나 1년 만에 꼭 재기할게. 그러니까 딱 1년만 기다려줄래? 죽을 만큼 마음을 먹고 나를 찾아왔었다는 얘기에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죽어버릴까 싶은 생각에 사람 하나 살리는 심정으로 1년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죠. 그렇다고 정말 재결합 생각은 없었지만 죽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희망을 품는 것을 보며 저는 전 남편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덕분인지 눈에 생기가 돌던 그 사람은 다시 사업을 일으키려 열심히 뛰어다니며 그 1년 동안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쁜 와중에 겨우 5분을 만나더라도 저를 보고 가야 힘이 나겠다며 매일 저를 만나러 오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들은 1년간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말이에요. 마흔이 다 되어 전 남편과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만 사실 저도 그게 싫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사람도 많이 변했는지 정과 달리 표현도 많이 하고 다정해진 전 남편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결국 재결합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매일 피나는 노력을 하던 그 사람은 정말 약속한 지 1년 만에 사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했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한 지 6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저희 결정을 이해해 주셨고
저희들은 얼마 전 새 식구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제게 귀한 아들이 생겼거든요. 그 아들은 제가 봉사 다니던 보육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아이로 제가 마음으로 품은 아들이었어요. 자식을 가지지 못해 힘들어하던 저를 위해 남편이 힘든 결정을 내려준 덕분이었죠. 오랜 상의 끝에 저희는 입양 기회가 적은 그 아이를 저희 품으로 데려오기로 했고, 이제는 두 식구가 제 새 식구가 되어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게 인생 2회차가 시작되었던 거죠. 저희가 다시 만난 후로 남편은 저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생겨서 그런지 제 걱정이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저한테 표현을 많이 해주거든요. 남편은 제가 몰랐던 거라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바보같이 꼭 말로만 해야 속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지금이 훨씬 좋네요. 덕분에 저도 이제는 남편의 마음을 함부로 가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선택해 준 것으로 남편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